중동 하늘 위에서 낯선 비행음이 울렸습니다. 이집트 공군 시험 조종사가 한국산 FA-50의 조종석에 올라 엔진을 가동하던 그 순간 이집트의 레이더실에선 이게 정말 경전투기인가? 라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작지만 날렵한 초음속 기체가 사막 위로 부드럽게 솟구치며 마하이를 돌파하고 있었죠. 이 짧은 시험 비행이 끝나자 이집트 측 평가단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단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산 무기가 아시아형 경전투기로만 평가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중동 최대의 공군력 중 하나인 이집트가 100대 규모의 대형 계약을 논의할 정도로 판이 바뀐 겁니다. 이집트가 한국의 FA-50을 주목한 이유는 단위 기체당 가격이 약 3,500만 달러 수준으로 F-16V나 라팔의 절반 이하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거리 공대지 정밀 타격, AIM-9, AGM-65, JDAM, 표적 지시포드까지 운용 가능한 완전한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죠. 실제로 이집트가 1차 도입으로 검토 중인 36대 규모의 패키지는 단순한 기체 구매가 아니라 부품, 훈련, 군수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을 포함한 종합 전력화 계약입니다. 이집트가 특히 관심을 보인 부분은 현지 조립과 기술 이전입니다. 과거 러시아와 프랑스 전투기를 혼용하며 정비 부담에 시달렸던 이집트로선 FA-50을 통해 체계적 정비 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셈이죠. 이 과정에서 한국은 현지 생산 라인 구축을 조건부로 제안하며 해란 항공산단을 활용한 현지화 가능성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집트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 기술 자립, 전투기 유지비 절감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니 군사적뿐 아니라 정치적 이득도 막대합니다. 이런 배경에는 한국 FA-50의 검증된 실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라크, 태국 등에서 운용 중이며 폴란드 공군은 2022년 계약 후 불과 1년 만에 초도기 인도를 받았습니다. 유럽 기준으로도 이례적인 납기 속도입니다. 이는 FA-50이 단순한 기체 판매가 아닌 신뢰 기반의 군수 지원 패키지로 설계된 덕분입니다. 폴란드는 이 덕분에 납기 준수율 100%, 가동률 90% 이상을 기록했죠. 이 경험이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서 한국 무기는 약속을 지킨다는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했습니다. 이집트 공군은 이미 FA-50을 실전 운용 중인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폴란드의 가동률 90%, 필리핀의 정비시간 단축률 40%, 인도네시아의 평균 비행시간 2000시간 이상이라는 데이터를 보고 이건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집트 항공산업의 기반인 헬완 공장은 1960년대 소련제 MIG 조립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기술 축적이 끊겼습니다. 그동안 프랑스제 라팔이나 러시아제 미그-29 도입해도 현지 조립이 아닌 완제품 구매에 그쳤습니다. 반면 한국은 FA-50을 이집트 현지에서 부분 조립하고 기술 이전과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매가 아닌 생산 협력 모델로 이집트가 36대 초도 계약을 시작으로 100대 이상을 장기 생산하는 시나리오의 근거가 된 겁니다. 이 협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폴란드 수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은 FA-50PL형 생산을 위해 폴란드 현지 조립 시설 일부를 구축했고 그 과정에서 나토 인증을 받았습니다. 나토 정비 기준을 충족했다는 건 FA-50이 단순히 신흥국용 기체가 아니라 서방군용 규격에 부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집트가 이를 높이 평가한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카이는 FA-50과 함께 한국형 공군 패키지를 제공했는데요.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 정비사 교육, 시뮬레이터, MRO까지 통합된 토탈 디펜스 솔루션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이미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이러한 모델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바 있고 이집트에도 같은 패키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덕분에 구매국은 훈련 정비 작전이 연결된 공군 체계를 빠르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FA-50은 KF-21 보라매와의 연계성도 큽니다. 카이는 장기적으로 FA-50 블록 20 이후 모델의 KF-21 일부 항전 기술과 A4 레이더를 탑재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향후 KF-21 수출로 이어질 사전 포석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큽니다. 이집트는 향후 KF-21 수입국 후보 중 하나로도 거론되고 있죠. 이집트는 과거부터 F-16을 200여 대 운용 중인데 FA-50은 조종석 설계, 훈련 체계, 정비 절차가 F-16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 때문에 파일럿 전환 훈련 부담이 적고 기존 F-16 시뮬레이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운영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FA-50을 단순한 훈련기로가 아닌 F-16의 세컨드라인 경전투기로 활용하려는 구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외 외신들도 이런 흐름에 주목했습니다. 영국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2024년 10월호에서 FA-50은 중동 국가들의 전력 갭을 메우는 현실적 대안이며 고가 플랫폼에 비해 군수 지원 측면에서 가장 높은 효율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 디펜스 뉴스는 한국이 F-16급 시스템 호환성을 유지한 채 예산의 60% 수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급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집트는 과거 프랑스제 라팔, 러시아제 미그-29M, M2를 동시에 도입했지만 부품 조달 지연과 운용비 폭증으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서 FA-50이 보인 시간당 운용비가 $6,000 수준으로 F-16 대비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집트가 100대 도입을 고려하는 것도 이 효율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협상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한국 방산의 다층적 수출 모델로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방산청과 카이는 이집트에 기체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즉, FA-50 블록 20 이후의 업그레이드 모델을 공동 개발하고 향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A4 레이더 통합 등 자국 생산형 변형까지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한 겁니다. FA-50의 무장 능력도 이집트의 작전 환경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사막 지형에서의 장거리 작전, 반군 진압, 국경 순찰 등에서 고가의 전투기 대신 FA-50 한 기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 500km급 공대지 유도탄인 국산 청엄 통합형 탑재도 예정돼 있어 저비용 고효율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집트의 공군 관계자들이 시승 이후 바로 마음이 움직였다는 평가를 내린 것도 이 부분 때문입니다. FA-50은 겉으로 보면 소형 경전투기지만 그 속에는 한국 항공산업이 쌓아온 30년의 노하우가 압축돼 있습니다. 지금의 FA-50은 단순히 록히드 마틴의 기술을 빌려 만든 라이선스 생산품이 아니라 공동 개발을 넘어선 한국형 개량기라는 평가가 정설로 굳어졌습니다. 특히 항전 장비, 비행 제어 시스템, 임무 컴퓨터, 데이터 링크, 레이더 통합 등 주요 시스템의 국산화율은 60%를 넘습니다. 이 중 비행 제어 알고리즘은 카이가 독자 개발한 것으로 세계 5개국만이 보유한 핵심 기술입니다. 이집트는 지금 중동 내에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자국 방산 자립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기술을 배우고 자국 인력에게 산업 경험을 주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프랑스는 기술 이전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든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 가능한 동맹국이라는 이미지를 쌓으며 중동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한국산 무기의 중동 수출액은 6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그 중심에는 FA-50, K2 전차, K9 자주포가 있습니다.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지 생산, 신뢰 납기, 실전 검증이라는 3박자가 완벽히 갖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집트가 FA-50을 100대 넘게 들여올 가능성은 그 신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항공산업 동반자로서의 협력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형 기술력과 빠른 대응력,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브랜드 가치가 서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3월 3일 FA-50 브림스톤 무장 영상입니다. 현대전에서 공중전력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으며 전투기 자체의 성능과 함께 무장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폭넓은 미사일 호환성을 갖는 전투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 수출입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더욱 쉬운데요. 가령 말레이시아가 FA-50M의 추가 도입을 결정했을 때 카이는 미국산 무장을 꺼리는 말레이시아를 위해 FA-50M의 브림스톤 공대지 미사일 탑재 개념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폴란드에 FA-50을 수출할 때
이후에 미국이 AIM-120 공대공 미사일 제공을 거부하자 카이는 유럽산인 MBDA 미티어로 맞불을 놓은 적이 있는데요. 이는 미사일 호환성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낀 카이가 다양한 해외 기업과의 협력을 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카이와 유럽의 미사일 제조 기업 MBDA사의 동행은 그 정점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MBDA의 브림스톤과 미티어를 포함 FA-50 무장의 핵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FA-50의 목표는 글로벌 경공격기 시장 점유율의 절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1000여 대 이상의 수출이 필요한데요.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에 이어 미국 진출이 가시화되는 FA-50의 입장에서 그리 무리한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대응할 수출 시장이 커지면서 다양한 무장을 원하는 고객 역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카이는 기존 미국산 미사일 외에도 유럽의 MBDA사와 협력, 잠재 고객에게 한층 강화된 국산 전투기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전투기의 성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무장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으며 다양한 무장의 확보야말로 수출 시장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카이는 항공기 체계 통합 역량을 갖췄고 MBDA는 무장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니 양사가 협력한다면 전투기와 무장의 패키지 수출까지 가능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이러한 결정 뒤엔 얼마 전 미국의 갑질로 곤욕을 치른 FA-50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폴란드 수출용 FA-50에 탑재될 사이드와인더의 수출을 미국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연기한 것인데요. 미 정부가 FA-50에 장착 허가를 내렸고 미 의회 역시 사이드와인더 관련 장비와 훈련 프로그램, 인적 지원을 포함 2억 1910만 달러, 한화 3,100억 원의 판매를 승인했는데도 정작 도입 단계에 이르자 거부한 것입니다. 이처럼 콧대가 높은 미국에 대한 민국은 영국제 MBDA 미티어로 맞불을 놨습니다. 총장 3.7m, 직경 178mm, 중량 190kg에 최대 속도는 무려 마하사, 최대 사거리는 100에서 300km에 달하는 미티어는 초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중에서 단연 최강으로 평가받는 미사일인데요. 흡입한 공기를 압축하여 연료와 혼합해 연소시킨 뒤 그 가스를 고속으로 배출하면서 추력을 발생시키는 덕티드 램제트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덕에 달은 고체 추진체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3배 이상 길며 긴 사거리에도 종말 단계까지 속도를 빠르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FA-50병 무장에 미티어를 포함한 선택이 탁월했던 데는 당시 FA-50에 달린 공대공 무장이 AIM-9 사이드와인더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꼴랑 사거리 35km짜리 사이드와인더로는 현대전에서 제대로 된 공중전을 수행할 수 없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체 성능이 좋아봐야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 공중전의 기본이 WVR에서 BVR로 바뀌고 있는 만큼 미티어 도입으로 인한 사거리 우세는 바로 전투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티어 미사일 탑재가 공식화되면서 한국은 아예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AIM-9 사이드와인더에서 독일의 아이리스-T로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이 덕에 한국산 전투기는 MBDA 미티어, 아이리스-T, AIM-120 암람, AIM-9 사이드와인더까지 폭넓은 무장 호환성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강점은 말레이시아 수출에서도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과거 FA-50M 18대를 도입한 말레이시아는 비슷한 수량의 추가 도입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슬람 국가들 사이가 좋지 않았을 시기라 미국산 무장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는데요. 이때 고맙게도 MBDA사가 직접 나서서 말레이시아에 판매되는 FA-50M에 자사의 무장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해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때 제안했던 미사일은 쿠알라룸푸르 방산전시회에서 소개되었던 브림스톤 공대지 미사일과 아스람 공대공 미사일이었는데요. 브림스톤은 무게가 50kg에 불과하고 전투기 무장 장착대 한 개에 3발을 탑재할 수 있어 FA-50M의 경우 최대 12발까지 실을 수가 있습니다. 사거리도 20km에 달하는데요. 공대지 미사일이 빈약한 말레이시아에선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미 브림스톤의 우수성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증명된 적이 있습니다.
예상외로 전쟁이 장기화하고 서방 측의 무기가 고갈되자 영국은 브림스톤2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영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직후부터 발빠르게 브림스톤1을 지원해왔는데요. 현장에서 인정받은 기존의 브림스톤1보다 기능이 향상된 브림스톤2를 제공한 것입니다. 전술했지만 원래 브림스톤은 공중 발사형 대전차 미사일로 영국 공군의 장거리대 장갑 차량 공격 무기의 필요성에 따라 개발된 무기입니다. 2005년 3월부터 영국 공군에 실전 배치되었는데요. 전장 1.8m, 직경이 17.8cm, 무게가 48kg, 사거리는 20km 이상이며 파이어 앤 포켓 능력을 가진 영리한 미사일입니다. 브림스톤은 영리함만이 아니라 초음속의 비상 속도와 파괴력도 막강합니다. 이 브림스톤 미사일은 공대지 미사일로 최초 설계돼 아파치 헬기와 토네이도 등의 전투기에 탑재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근접 지원 항공기에 의한 공대지 발사 방식은 지대공 방공망의 진화에 따라 요격될 위험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접근하지 않고 적의 방공망 사정권 밖에서 떼지어 몰려드는 전차를 한 방에 날려버리기 위해 개발된 미사일이 브림스톤인데요. 이 미사일은 발사 후 관성항법으로 날아가고 밀리미터 웨이브 레이더에 의해서 유도되어 표적 전차를 텐덤식 히트 탄두로서 파괴합니다. 좀 생소한 미사일 관련 용어들인데요. 밀리미터 웨이브란 직진성이 강한 초고주파이고요. 단파장에 전자파를 사용하는 특수한 등급의 레이더 기술입니다. 이 레이더 시스템은 경로에 있는 물체에 전자파 신호를 보낸 후 반사시키고 그 반사 신호를 포착하면 물체의 범위, 속도와 각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초고속으로 정확하게 탐색, 감지할 수 있는 정밀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얼마나 정밀한가 하면 1mm의 몇 분의 1에 해당하는 작은 움직임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브림스톤의 이중성형 작약, 즉 텐덤 히트 탄두란 폭발 반응 방호 장갑을 장착한 전차의 장갑을 관통해서 파괴하기 위한 이중 작약 방식의 탄두인데요. 먼저 최초의 탄두가 전차의 방호 장갑을 깨고 관통에 들어가서 내부에서 고온 폭발하는 방식의 탄두를 말합니다. 개발 후 브림스톤 미사일은 아프가니스탄과 리비아 분쟁에 투입되어 분초를 다투는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하며 주야간 운용 성능을 통해 거의 외과 수술적 정밀 타격과 국부 공격 양면에서 뛰어난 성능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지상과 해상을 가리지 않고 고속으로 이동하는 차량과 떼지어 몰려드는 연안 침투용 소형 공격정을 포함한 다양한 함정을 비롯해 전차와 장갑 차량, 벙커 등의 목표물을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 성능이 어느 정도냐 하면 근접 지원용 유사공대지 유도탄보다 현대전차의 약 3배 이상 효과적이고 영국 공군이 운용 중인 대전차 폭탄보다는 약 7배 이상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브림스톤1에도 단점은 있었습니다. 발사된 브림스톤 미사일이 전차 한 대당 한 발씩 명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발이 한꺼번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던 것인데요. 다연발 방식으로 발사되는 브림스톤이 목표물 근방의 금속 물질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브림스톤2입니다. 브림스톤2의 기본 제원은 브림스톤1과 같지만 사거리를 개량해서 약 60km까지 늘렸으며 전술했듯 미사일 탄두 부분에 레이저 유도 장치를 부착해 전차 한 대에 여러 발의 브림스톤이 소모되는 단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실전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운용술과 결합하여 브림스톤의 진가가 한층 더 주목받은 것입니다. 또한 브림스톤 외에도 FA-50의 블록10 개량이 본격화되면서 유럽산 미사일이 탑재되어 공대지 능력 또한 비약적으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KPD-350 타우러스 미사일은 독일 타우러스사에서 만든 미사일로 500km의 사거리를 날아가 공격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입니다. 여기에 FA-50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타우러스의 개량형은 KPD-350K2는 무려 600km까지 사거리가 증가해 FA-50은 경전투기임에도 미들급 전투기인 KF-21과 함께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FA-50의 무장을 온통 외국산 미사일에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FA-50 블록 20에서는 미국산 암람 외에도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탑재되어 가시거리 밖의 공대공 임무 수행 능력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이는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히 전개하고 타격할 수 있는 대화력 전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북한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대화력전은 필수적 요소입니다.
블록 10과 블록 20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FA-50은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 본토까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정도 단계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전투기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력무장과 함께 개발과 생산까지 전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것만이 대한민국이 미국 등 기존 방산 강국의 안보 생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